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연이 도착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르기라고 합니다. 제 투자 여정은 몇 달 전에 우연히 우주 산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시작됐습니다. 이 하늘을 넘어서 우주로 향한 인간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는 걸 보면서 갑자기 이 산업에 대한 저의 뜨거운 관심이 막 커졌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 회사가 또 눈에 띄었죠. 항공기 엔진, 우주 발사체, 그리고 방산 시스템까지 제 눈에 이 기업은 마치 하늘을 정복하려는 전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심한 날 저는 마치 로켓 발사를 대기 중인 우주 비행사의 기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기업과 함께 우주로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야! 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식을 28만 8천 원 그리고 비중 10%를 매수하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산 관련해서 성공적인 성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 막 상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잘한 선택이었구나 라는 기쁨도 잠시 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 그리고 경쟁 심화와 같은 리스크들이 닥쳐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이 기업은 강한 기술력과 혁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요. 역시나 마침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더라고요. 주가 다시 상승했고요.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기업과 함께라면 정말 하늘을 나는 꿈이 현실이 될 거야 라는 희망도 더 커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함께 더욱더 시장을 날아가고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선생님의 조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방산 시장의 전망과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비둘기님께서 하늘을 날듯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명의 또 긍정적이고 귀여운 시청자분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몇 번이나 하늘을 날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방산시장 날아갑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방산은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무래도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앞으로의 이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방산에 대해서 수주 잔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내에 방산 4사가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다음에 이제 카이라고 하는 한국항공우주가 있는데 지금 이 4개 회사의 수주 잔고가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약 91조 원이 좀 넘는 91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한 30조 정도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11조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30조 원이라고 하면 거의 3년치 정도의 일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에 대한 K2 전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뭐 다 알고 있는 재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중간에 조정이 나왔었던 이유는 이 2차 계약이 조금 지연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 순차적으로 좀 잘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중동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종전이 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런 방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이제 방산에 대한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주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른 국가들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아랍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주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LIG 넥슨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중동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금 방산에 대한 예산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산 부분은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을까,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단기적으로 좀 꺾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또 추가적인 공급 계약을 냈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쌓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수주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완전히 끊기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좀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낮은 가격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완전히 추세가 좀 흔들리기 전까지는 가져가 보셔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산업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방산 시장. 자, 수주 관련해서 재고 많이 쌓아놨다. 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실적이나 매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기대감, 좀 안도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셨다시피 방산 시장 전망 당분간 견조하게 보시고 계시고요. 남아있는 수주권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전쟁. 이거 올 초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10월인데 아직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 방산 예산 늘리고 있는 추세라 안정적이다. 시장 전망 나쁘지 않다. 단기적보다도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데요. 이 비둘기님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간 점검 해드리죠. 계속해서 하늘을 날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수익권이시긴 한데 이쯤에서 지금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33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비중 축소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글로벌 이 방산 기업들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산주들의 흐름이 좋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방산주 중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수주잔고 1등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총이 지금 어느덧 16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주 내에서도 가장 좀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만 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일부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다시금 이 30만 원 구간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뭐 35만 원권을 지켜주고 지금 단기적으로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이런 단기 이평선과의 이격이 좀 발생한 상황인데 이격을 축소하고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전략 말씀 주셨네요. 지금도 수익권이시지만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3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요 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남은 4분기도 저희 상한가스크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좀 하늘을 나시면서 기분 좋게 수익 성투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자, 이어서 AS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신 종목들이 또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 시장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 네. 안에서 또 우리 선생님께서 주신 종목은 좀 견조하게 가고 있거든요. 네. 블루 엠텍이죠. 이 종목 저희 어떻게 AS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물론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유통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에 10월 중순에 이제 한국에 출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15일 내외로 이제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위고비 유통의 60% 정도를 이제 블루엠텍이 맡을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제 출시가 된 이후에 바로 이 실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이제 블루엠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블루엠텍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고가권에서 지금 한 26,000원 정도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깨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은 또 한 번의 고가 돌파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1평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해나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 20% 정도의 수익권에 지금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은 여유 있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료가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닙니다. 이제 출시됨으로써 또 블루엠텍 같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출시가 임박을 하면서 말씀 주셨던 종목 블루엠텍이 쌤의 예상대로 지금 수익권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와 함께 수익 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고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출시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유 있게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 블루엠텍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네요.